네, 여도온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가 무섭다라고 하시는데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장 딱 이렇게 꽉 주시고 있으면 무서울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 D사이트 경제TV에도 출발 D사이트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상 무서울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정호의 찍으면 간다 시간을 통해서 로봇주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로봇이 대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의주도요. 이 주제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우리 참 좋았었는데 올해도 작년처럼이라고 기대를 갖게 하는 로봇주 이야기가 오늘의 여의주 주제입니다. 작년에 참 좋았었던 기억 나시죠? 재작년에도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여름쯤 다가오면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던 그 시간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는 관련 ETF도 많이 출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정말 로봇 없으면 정말 포트폴리오가 허전했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과연 올해도 작년처럼 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 반 또 걱정 반 하면서 한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지금 로봇주에 대해서는요. 상반기에는 좀 낮았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상저하 고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워낙에 불꽃 상승을 했는데 작년처럼은 좀 오르기가 어렵다라는 제한적인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로봇 관련한 모멘텀이 어떤 걸로 불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일단 삼성전자발 반도체 무인공정 확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등을 했죠. 사실 보통 이러한 로봇주의 심리가 많이 좋아졌던 작년을 떠오르면요. 이런 하나의 소식이 전체 로봇 테마가 다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치곤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은 우리 일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잠잠했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그리고 최근 또 두산그룹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가 합해지는 거죠. 옆에 지배구조 현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원래 두산 밥캣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함께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이런 지배구조의 개편에 의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밥캣에 있어서의 이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 또 향후에 대한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비용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밥캣의 그 현금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감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향후에 로봇 사업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형성이 됐었죠. 사실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 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클린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 머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있고 그 가운데 로봇주가 뜨면서 그때는 사실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만 뜬 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로도 약간의 뭔가 매기가 더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로봇 관련한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자면요. 하반기에는 업황의 회복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라는 가운데 강력한 모멘텀은 글쎄라는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로봇 관련한 모멘텀이 정말 많았고 다양했는데 올해는 작년만큼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들이 많습니다. 테마성 주가 상승이 최근에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들인데요. 지금 보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로봇 얘기할 때 어떤 부분 나오죠? 노동인구의 감소 얘기가 나옵니다. 유엔에서 첫 인구 감소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다시금 이제 노동력 부분에 있어서 빈 공간을 로봇이 채우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요. 그래서 전 세계 로봇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고 분야 중에서 보면은 이제 전문 서비스 관련한 로봇과 협동 로봇 또 개인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확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삼성은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을 좀 개발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된 바가 있었고요. 또 에브리봇 주가 탄력 최근에 좋았죠. 이렌시스 같은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들도 곳곳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로봇주들을 쭉 보면요. 적용 분야가 각각 다 다르고요. 그리고 매출 발생 여부도 다릅니다. 항상 우리가 성장주 얘기하고 로봇주 얘기할 때 그 기업 이게 돈이 되나? 돈을 벌고 있나?로 항상 물어보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급등을 했어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걔네 근데 지금 돈 못 벌어. 아직 적자야라는 얘기 있으면서 지금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 이 정도 올라갈 종목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환경이 형성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래 전망을 밝지만 실제적으로 양상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기업도 있고 이미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앞으로 뜨거워질 그럴 가운데 로봇주도 관심을 둬도 될까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왜 뜨거울까요?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항상 성장주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게 바로 로봇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연초 이후에 로봇주들의 주가의 한번 흐름을 보면요.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6개월 차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SPG, 뉴로메카, 에브리봇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작년이 아니고요. 이제 올 초부터입니다. 한 2월 정도부터의 주가 움직임인데 어떠세요? 지금 최근에 고개를 조금 들고 있는데 부진하죠. 지금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에브리봇만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왔다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외의 종목들은 여전히 어떤 기업들은 이제 두 자릿수 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마저 최근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7%대 하락을 했습니다. 상용화 얘기 항상 나오죠. 모든 기업이 다 공통된 건 아니지만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까지 걸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관련한 개발을 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부품주에 관심을 더 가져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적이나 기술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을 옥석을 가려야 한다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탑픽으로 꼽히고 그리고 또 뉴로메카 같은 종목도 최근에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 로보티지나 SPG 같은 기업들은 이런 성과를 낼 만한 기업이다라면서 항상 증권가에서 로봇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 탑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로봇 관련한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이런 다양한 쪽에 있어서의 어떤 로봇을 만든다, 어떤 로봇을 만든다 좋지만 최근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교촌 치킨에 들어가는 그 치킨을 튀기는 그 파를 관련한 로봇을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하는 것에 넘어서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에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뒷배가 든든하죠. 형님들이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라는 형이 있고 로보스타는 LG전자라는 형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지난 작년에는 테마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각각의 기업들의 명확한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고 로봇 관련된 종목을 투자해 보시는 게 현명하겠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돈의 주식 이야기, 로봇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